자, 볼게요. 자, 우리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 블로그.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이런 느낌들이. 술 갖고 다시 올래. 네? 아, 수영 갖고. 자, 일단 우리가 어제 했는 게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보면 관리로 들어가 보시면, 이 관리. 제일 처음에 기본 정보. 기본 정보. 자, 그리고 요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연령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요거. 기본 정보에 들어가시면. 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블로그 계정의 컨텐츠가 내 연령대의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주제다. 라고 하면 이거 체크해 주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각자가 연령대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이게 계정에 가입이 되면, 계정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자동으로 일단 그쪽에다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연령대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왜 연령대 관심사이고 추천 막 나오잖아요. 그런 쪽으로 일단 여기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컨텐츠가 뭐 딱히 내 연령하고는 크게 관계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체크할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블로그 주소, 블로그명, 별명, 소개글.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여러분 주제, 여러분 블로그의 주제를 잘 녹여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라도, 아이디만 봐도, 블로그 이름만 봐도, 또는 별명만 봐도, 아, 이 블로그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 블로그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소개글. 소개글은 그거예요. 아, 내가 이 블로그를, 뭐, 자주 들어와서 보면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자,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할 때도 마찬가지. 인스타 할 때도 마찬가지. 이 소개글은 결국은 우리가 구독을 누르고 팔로우를 하고 이웃을 시청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음에 내가 방문할 이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방문할 이유, 목적이 결국은 뭐냐? 뭔가 나한테 덕이 되는 게 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뭐 딱히 필요도 없는 거다라고 하면 구독을 안 하겠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내한테 득이 된다는 거는 크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컨텐츠 발행할 때 둘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뭐냐면 이유 없이 그냥 재밌는 거야. 재미가 있든지.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얻어올 정보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음에 게 궁금해서 구독을 하게 돼요. 구독을 하는 이유는 내가 다음에 방문할 이유가 있어야 구독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오고 나서 그다음에 끝이면 그 다음에 안 오죠. 그죠? 그럼 굳이 구독 안 해도 뭐 자꾸 볼 수 있다 그러면 굳이 구독 안 하죠. 그래서 구독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만약에 마케팅 장사의 관점으로 가면 뭐예요? 그렇죠. 손님들이 재방문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그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고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럼 내가 손님 입장이면 왜 이 가게를 오겠느냐? 거기 답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김밥을 판다. 그런데 손님들이 봤을 때 내 김밥이 사먹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 우리가 이제 다른 표현은 뭐냐 사용자 경험이라는 표현이에요. 사용자 경험. 이 사용자 경험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무슨 야 우리 점심 뭐 먹고 이러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저 밑에 있다 이가 무슨 횟집이 있는데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그 집 어떻던데? 괜찮나? 그럼 뭐로 이야기 해주잖아요. 그게 사용자 경험이에요. 인테리어가 좋든지 맛이 있든지 가격이 싸든지 내가 그 집을 다시 방문할 이유가 그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죠. 그 집 맛있더라. 그럼 맛있나? 가볼까? 인테리어가 끝났다. 와, 그럼 진짜 한번 가보자. 가격이 진짜 싸다. 그래? 오늘 돈도 별로 없는데 가볼까? 이래 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블로그도 마찬가지, 유튜브도 마찬가지, 인스타도 마찬가지. 그걸 이 소개글에 녹여낸다라고 생각하죠. 길 필요 없어요. 짧은 문장으로.
반장님도 지금 하시고 있는 일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 다른 사람들이 내한테 와서 공사를 맡길 이유를 거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 내가 뭐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똑똑하나 시키면 되잖아요, 우리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주제. 블로그 주제. 자, 이 블로그 주제도 뭘 선택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잘 모르겠다. 그럼 거기 가서 똑똑한한테 물어보면 돼요. 나 이런 블로그 운영하려고 하는데, 카테고리 뭘로 잡으면 좋을까? 이렇게. 그리고 이왕이면 그런 거 물어볼 때 뭐라고 해야겠어요? 니 그렇게 했는 이유도 같이 이야기해 주라고. 그 이유를 알아야 내가 다음에 뭐 어떻게 풀어나갈지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프로필과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 프로필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앱 커버 이미지는 뭐라고 했죠? 자, 앱 커버 이미지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블로그 있죠? 블로그 앞에다가 m.블로그라고 하면 이게 모바일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F12번 누르셔서 토글 디바이스 열어주시면 모바일에서 보면 배경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폰의 종류도 선택할 수 있어요. M석 블로거 네. 다 적어주세요. 좀 블로그하고 씹으면 자,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핸드폰으로 보면 나온다. 그렇죠. 그건 이제 PC에서 보면, PC에서 볼 때 확인하는 방법. 자, 예를 들어서, 블로거 하나. 이게 제 블로그 주소라고 칠게요. 이렇게. 이게 제 블로그 주소라고 칠게요. 그리고 실제 이게 제 블로그 주소예요. 볼까요?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또? 맞죠? 제 블로그 주소죠. 자, 근데, 제 블로그 주소 앞에, 이렇게. 네네. 이렇게 넣으면, 모바일에서 봤을 때의 모습으로 블로그가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이게 뭐냐 하면, 그 모바일 화면을 그대로 늘려서 PC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모바일, 이제 요 디바이스, 기기를, 이거는 지금 기기가 PC인 거예요, PC. 이 디바이스, 기기를 모바일처럼 보이게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그 작업을 우리가 F12번을 누르면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지거든요. 그 중에서 요거 F12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친구 있죠? 그거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시나요? 심지어 폰도 선택할 수 있어. 만약에 아이패드 프로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고, 갤럭시 S8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고. 몰랐죠? 이거 웹 디자인 작업 좀 해본 사람 아니면 몰라요. 그럼 저는 옛날에 핵도 살리겠죠. 잘난 척.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바일, 굳이 내가 폰으로 확인 안 하더라도 PC에서 모바일 화면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대신 이제 모바일 버전이 되면 우리가 홈페이지용 블로그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긴 해요. 그래서 홈페이지용 블로그는 PC에서의 기준이에요. PC 기준. 되겠죠? 그때 보이는 게 여기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기본 서체 설정. 이거 기억나시죠? 기본 서체. 글자 크기, 색상, 행간, 정렬 이런 것들. 자, 서체는 뭘 기준으로? 컨텐츠의 주제,
정보 또는 감성적인 내용, 이런 주제에 따라서 나눈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그렇죠. 연령. 주 타겟 대상 연령층, 연령. 그 다음에 색상은, 눈에 그죠. 눈의 피로도, 가독성. 행간은, 그죠. 글자의 크기. 정렬은 디바이스 환경을 고려하는 건데, 여기 좌측 정렬을 권장한다고 했죠. 그리고 글자를 입력할 때는 단락에서 줄바꿈. 모양 낸다고 막 이렇게 중간에 줄바꿈 하면 디바이스가 바뀌어버리면 생뚱맞게 줄바꿈이 툭툭 해버렸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컨텐츠 공유 설정. 요거. 여기 CCL 사용을 체크하셔야 여기 뜬다고 했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루는 컨텐츠가 진짜 오리지널 내 혼자만 갖고 있는 오리지널 컨텐츠인지 아니면 조금만 서치해보면 금방 뜨는 컨텐츠인지에 따라서 허락함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저는 허락하지 않는다. 왜? 그냥 싫어. 그냥 싫어. 자, 그 다음에 자동 출처 사용이랑 우클릭 금지 당연히 사용하셔야 되겠죠. 근데 물론 우리는 다 뚫죠, 이런 거. 다 뚫지만 그래도. 자, 그 다음에 꾸미기 설정으로 넘어가 보시면 먼저 스킨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 스킨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럼 해주는 게 확 망가져요. 똥망돼요. 제가 설명만 할게요. 그래서 베이직, 여기 카테고리 두 번째 보면 2번에 보면 여기 맨 밑에 있는 베이직 요걸로 잡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 설정은 어떤 게 정답이다라는 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뽑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타이틀도 없애고 엑스트라 누를 수 있는 거 다 지우고 그냥 기본에다가 우리 나중에 투명 이제 만들어놓은 것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레이아웃 위젯 설정에서 레이아웃 2단, 3단, 1단 중에 1단 구조. 요거. 자, 그리고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넘어가면 여기 스킨 이미지. 자, 스킨 이미지는 여기서 직접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파일 등록. 그런 다음에 잡아주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메뉴글 동영상 관리로 들어가셔서 자, 요거는 뭐예요? 여기 메뉴 사용 관리 제일 처음 요거 메인 페이지 블로그 여러분 블로그의 메인 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꾸밀 거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프롤로그 저는 있기 때문에 프롤로그를 쓰는데 여러분들은 프롤로그에 올릴 만한 내용이 아직 없다라고 하면 블로그로 체크하시고 내가 포스팅이 10개 정도 이상 있다라고 하면 프롤로그 이용해서 잡아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대표 메뉴라는 거는 홈페이지로 치면 인덱스 페이지, 메인 페이지 같은 개념으로 누군가가 내 블로그에 처음에 딱 방문하면 제일 처음에 뜨는 화면, 그걸 말하는 건데, 프롤로그가 있으신 분들은 프롤로그로 잡아주시고, 프롤로그 없는 분들은 블로그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짜잘한 거는 그냥 저는 깔끔하게 체크 안 하고 쓴다고 했죠. 자, 그리고 상단 메뉴 지정. 상단 메뉴 지정은 상단 메뉴에 보시면, 요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부분인데, 저는 공지사항이랑 유튜브 수익화 이렇게 두 개를 올린다고 했죠. 이렇게 두 개를 올리는 이유는 나머지 카테고리 두 개는 여기 버튼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버튼이 없는 카테고리를 단번에 찾아가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줬는데, 이 인터페이스 자체가, 이미지 자체가 여기 좀 잘 안 보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똑똑하게 시켜서 만들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선택한 메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얘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애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하게 될 부분이 블로그. 블로그인데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페이지당 글의 개수는 한 개를 권장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요즘에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바일에서 보는데 화면이 좁으니까 하나만 해도 길게 나오죠. 근데 3개, 5개 돼버리면 한참 내려가죠. 잘 안 봐요. 예전에 PC 했던 3개, 5개, 10개 막 이렇게 셌어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 블로그 카테고리를 말하는 거죠. 요거.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단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카테고리를 보고 내 카테고리를 미리 정해 놓으면 여러분들 작업하시기 편하다고 했죠. 자, 그리고 프롤로그는 대표 페이지를 어떤 형식으로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홈페이지형 블로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강조용으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글 목록이나 이런 것들. 여기에 보시면 세 줄 되어 있죠. 메인 이미지 목록 세 줄 되어 있죠. 하나, 둘, 세 줄. 그리고 글 목록이 두 개인데 글 목록 각각의 글 목록마다 세 줄씩 되어 있죠. 첫 번째 글 목록은 제가 공지사항을 띄워 넣었고 두 번째 글 목록은 디자인 교육을 띄워 놨죠. 그게 이거예요. 공지사항, 디자인 교육. 자, 그 다음에 블로그 시 질문. 뭐 이건 배달 중지. 일단 이렇게만 해주면 기본적인 세팅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제가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세요.
홈페이지 만들기 교육도 있습니까? 홈페이지 만들기는 지금 없어. 요즘에 잘 안 할 거예요. 엑스가 다 좋게 하고 이거를 또 분위기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따르면 이거 시야 되는 거야. 자, 볼까요? 앞전에 우리 포스팅 할 때, 어제 뭐, 채널 개설할 때, 계정 만들 때 썼던 프롬프트 있죠? 채팅창을 한번 찾아보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얘한테 포스팅을 하나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할 거예요. 포스팅을 만들어 달라고 할 건데,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할 때는 여러분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자,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한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로 뭐 있어야 돼요? 응? 제목. 제목. 제목인데 제목은 뭘 기반으로? 주제를 기반으로 뭔가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제, 그리고 제목, 그리고 포스팅 본문.
이렇게. 자, 제일 먼저 주제. 그리고 주제를 기반으로 제목. 그리고 주제와 제목을 기반으로 뭐 있어야 된다? 포스팅. 본문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한테 이제 물어볼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주제를 먼저 정할게요. 주제를. 자, 지금 이 채팅창은 우리가 지금 얘하고 계속 주고받았던 대화창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바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블로그 포스팅 작성하려고 해. 주제 5개 추천해줘. 그리고 이유도 작성해줘. 이렇게. 그리고 실행.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해주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한테 잘하는 거 있죠? 시켜가지고 한번 다시 우리가 약간 페르소나를 살짝 심어주는 느낌으로.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과 운영정책에 관한 전문가이면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10만 명의 이웃을 보유한 파워 블로그. 그리고 인플루언스의 입장에서 다시 추천해줘. 그리고 이유도 작성해줘. 그리고 실행. 그러면 잠깐만. 네?
그러니까 얘가, 보이시죠? 그래서 얘 보고, 오늘 포스팅할 주제 추천해줘. 그냥 이렇게만 던져볼게요. 그럼 얘가 뭐라고 운동을 해주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주제가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된다고요? 제목. 제목.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너가 추천해준 주제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포스팅 제목 5개 만들어줘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일단 얘가 이렇게 뽑아줬어요. 이건 냅두고. 자, 왜 제가 이렇게 비워놨냐면, 먼저 주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어떤 걸 주제로 써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니까 내 블로그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 중에서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검색도가 높고 노출력이 많은 그런 주제여야 되겠죠. 그래서 주제는 또는 뭐겠어요? 트렌드나 이슈를 반영하는. 그러니까 내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주제 중에서 약간 트렌디하면서 요즘 뭔가 이렇게 이슈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엮을 수 있는? 뭐 끼워 맞출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지금 그냥 막 생각이 난 거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월드컵 때문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약간 우리 주제하고 엮어가지고, 막, 예를 들면 뭐, AI가 우리는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한국의 32강 진출, 한국의 32강 진출 실패를 AI는 점쳤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하여튼,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그 주제하고 연관성이 있도록 이슈 채널이나 이슈 키워드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면 검색도 노출도가 좀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목. 제목,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핵심 키워드 위치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핵심 키워드